안녕하세요.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를 진행하고 있는 SNU 금융연구소 정승우 소장입니다. 요즘에 제가 지금 유튜브로 진행하고 있는 게 저희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 팟캐스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40대를 위한 재무 관리에서 오늘은 저희가 40대 자산 관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는 저희가 팟빵, 파티에서 친절한 금융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저희가 방송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40대 자산 관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40대의 자산 분포들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이제 저축 투자가 7,700 정도, 그다음에 부동산이 2억 3천 정도, 전월세 보증금이 3억 3,300, 그러면 기타 실물자산 2,100 정도 있는데 자산에서 3억 6천, 부채는 담보대출, 구외부채 이렇게 신용대출 해가지고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30대에 비하면은 자산은 42% 정도 더 높고 부채도 한 36% 정도 더 높은데 그만큼 40대가 되면은 그 부동산을 아무래도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세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자산 형성이 대부분 부동산에 몰려있게 되고 그 부동산을 몰려있다 보니까 결국은 대출이 증가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로 이제 자산별 관리 전략을 살펴보는데요. 나중에 그리고 첫 번째로 해서 일단 비상예비 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예비 자금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갑자기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급전이 필요할 때 대출을 무리해서 또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무리해서 보험을 깨거나 아니면은 뭐 예적금 등을 깨는 이러한 경우들이 없도록 그 부족한 생활비를 이제 미리 좀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중은 통상 월 지출 금액의 한 3배에서 6배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러고요. 이러한 자금들은 중간에 필요할 때 바로바로 뺐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CMA, 증권회사나 종합금융사의 CMA라든지 아니면 MMF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CMA, MMF 등은 그냥 은행에 그냥 뭐 일반적인 그냥 통장에 돈을 넣어 놓으시면 그래도 좀 더 높은 이자를 드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활용해 볼 만한 어떤 좋은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펀드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다른 쪽에 활용도 가능하시니까요. 한 번쯤은 뭐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예적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예적금은 뭐 금리는 많이 낮고 수익성도 낮지만 안전하게 자금을 지킬 수 있는 뭐 금융상품 중에 하나이고요. 대부분의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는 이제 금융회사 한 곳당 원리금 합산 5천만 원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좀 분산해가지고 예적금을 이제 활용을 하시고 예적금은 제가 볼 때는 1년에서 3년 정도의 단기 자금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축성 보험인데요. 저축성 보험은 일단은 저축보험, 교육보험, 변액보험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이지만 마치 예금이나 펀드처럼 활용하는 이제 금융상품이라서 가입을 하실 때 그렇게 알고 가입하셨을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보험이다 보니 그 가입 초기에 사업비라는 것을 떼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손해를 볼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의 장기로 활용을 하시게 되고요. 특히 영유아기 자녀의 대학 학자금 마련 같은 목적으로 쓰신다라면은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게 되면 보험 차익에서 부과되는 이자소득세 15.4%가 비과세가 돈이 그런 것들도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또 변액보험은 보험이지만 금융투자 상품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원금 소실에 발생이 될 수 있고 이 안에 다양한 종류의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 펀드들을 가지고서 운영한다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되게 중요한 어떤 관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상품인데요. 금융투자 상품에도 많이들 이제 하고 계시겠죠. 주식, 채권, 펀드, ELS, 변액보험, ISA 같은 요즘에도 많이들 얘기 나오는 건데요. 특히 이러한 금융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그걸 당연히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손실 위험 관리에 유리한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매매 타임을 통해 가지고 뭐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부분에서 그냥 성장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이 좋을 것 같고, 분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주식이라는 것이 국내 주식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전문가가 운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주식 채권에 알아서 투자하는 금융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개별 주식에 대한 그런 위험은 없지만, 그런 시류에 따라서 펀드를 여러 개 가입하셨어도 그 펀드들이 다 뭐 국내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브릭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몰려 있을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펀드도 꼭 관리를 받으시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ELS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스피 200 등 뭐 가격 인덱스 지수에 연동해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투자 상품입니다. ELS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적다 보니까 좀 좋은 어떤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그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또 가이드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또 요즘에 ISA라고 해서 예적금 펀드 ELS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곳에 담아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그래서 ISA 상품을 통해 가지고, 근데 ISA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예적금 낼 때 뭐 수수료 같은 거 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ISA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수수료 같은 것들이 조금씩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보다도 오히려 좀 더 나은 어떤 선택지가 되려면은 그만큼 이것도 관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부동산, 주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가장 자산을 부동산으로만 보유하지 말라는 얘기는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요. 부동산은 좋은 투자 수단이기는 하겠지만 유동성이 매우 낮은 자산이므로 금융자산이 없으면 급전이 필요할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대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대출이 사실은 가득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 이자 부분부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자금 경제에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투자보다는 실제 거주하기 위한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수익형 부동산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유의하셔야 되는 게,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서 땅을 구획해서 만드는 뭐 전문 어떤 부동산 토지 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에 있는 뭐 경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잘못 물리게 될 경우에 될 수 있고, 또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걸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 유사수신 행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40대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산별 관리 전략이라고 해서 뭐 이게 뭐 특별하게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라는 게 당연한 것들이 기본이 좀 중요하게 있고 그 위에 또 쌓아지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본별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그래서 비상 예비자금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예적금은, 저축성 보험은, 금융투자 상품은, 주택부동산은 어떤 식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뭐 추천해 주시거나 아니면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자산관리 전략에 이어서 지출 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